전화는 해야지. 날짜를 잘 잡는 거야. 날짜 기간을 잘 잡았어. 기자들. 네? 야, 그때 그만해. 한 30초 남은 거 야, 정신하는 거야. 시간이 들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간만 중요하게 잠깐 눈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적은 종을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적은 종 귀하게 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바로서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함께한 여기 모든 기자 여러분들도 그 가정도 섬기는 교회도 모든 기도하는 기도 제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한기총 전 사무총장 김종환 목사입니다. 최근 한기총을 둘러싼 여러 잡음과 특히 저와 관련한 여러 이슈로 많은 궁금증과 오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동안 저는 불법부당하게 사무총장에서 면직된 이후에도 상황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며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나 최근 한기총이 저를 사무총장에서 면직한 것도 모자라 회원에서도 제명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기자님들을 모시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결심하기까지 매우 큰 고민과 기도가 있었고 나 하나가 침묵하면 그저 한기총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갈등도 했지만 저의 피해가 선례가 되어 그 후에도 자신들의 구미에 맞춰 집단 권력으로 한기총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에 부끄러운 마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기자회견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유를 막론하고 한국교회 앞에 저의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 드립니다. 저는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재임한 기간 지난 시간 동안에 한기총의 정상화와 발전만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이런 논란이 생긴 것 같아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기총 사무총장뿐 아니라 목회자로 살아왔던 지난 삶에 대한 명예를 지키는 것이기에 이 자리에서 한치의 거짓 없는 사실만을 밝히겠습니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재정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기총 사무총장에 무슨 큰 재정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기총 사무총장 면직 사유를 재정 문제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대체 제가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어떠한 비리가 있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맹세코 한기총 재정을 단 1원도 사사라이 쓴 적이 없고 그 어떤 비리도 저지른 적 없습니다. 오히려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외부로부터 수많은 부당한 유혹이 있었으나 단 한 번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단호히 비리를 배격해 왔습니다. 본래 한기총은 관례적으로 사무총장이 모든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고 그에 따른 회의비를 수령해 왔습니다. 저 역시 재임 처음에 그때가 2023년 될 겁니다. 저 역시 재임 1년 동안 관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비를 수령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판단에 1년 후 이를 스스로 자각하고 모두 한기총에 반납하였습니다. 이후 한기총 사무총장은 그 직원은 월급을 받기에 이 회의비를 받지 않기로 스스로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1년 동안에 46회 위원회에 참석했고 대체적으로 그 46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물론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대부분 들어갔다고 보고 전액 한기총 총무국에 입금시켰습니다. 그런 제게 도대체 어떠한 재정 비리를 묻는 것입니까? 재정 비리를 거론하는 자들은 현재 아무런 실체 없이 재정 비리만 운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비리가 있다면 정확히 무엇이 비리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단 1원도 유용한 적 없고 내 주머니에 담은 적 없습니다. 만약 사무총장에 대한 비리 제기가 실체가 있다면 대표장은 당장 사과하고 사실을 바로 잡아야 없다면 실체가 없다면 재정 비리가 실체가 없다면 대표장은 당장 사과하고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월급 셀프 인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월급 셀프 인상과 관련해 다른컨대 저는 스스로 월급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재임하기 직전 사무총장의 월급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분도 500만 원, 그 전분도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의 월급은 5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당연히 월급을 500만 원으로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정광훈 목사 사건 등으로 한기총이 큰 혼란이 있었고 임시대표회장으로 온 김현성 변호사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비서실장을 두어 한시적으로 두어 임시대표회장을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기총의 재정은 파탄 상태였기에 비서실장을 고용할 여력이 안 되었습니다. 부득이 사무총장 월급 500만 원을 쪼개어 사무총장 300만 원, 비서실장 200만 원, 그리고 비상전으로 처음에 그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이 당시에 더군다나 돈이 모자랐던 것은 그 당시에 임시대표회장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기총에 오셔서 월급을 왜 받았냐면은 법원에서 파견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호사고 파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월급이 44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의 월급이 고스란히 딴 거고 그쪽으로 강세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임시대표회장이 직무대행 겸 임시대표회장 대략 그 재임 기간은 약 32개월에서 33개월, 돈으로 따지면 1억 4,5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나간 월급이에요. 그것이. 이후 정세현 목사님이 대표회장으로 오시면서 한기총의 정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을 정 목사님께 보고하고 사무총장 월급도 정상적으로 복귀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 월급이 300에서 500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올린 것이 아니에요. 정상을 찾아서 복구한 거예요. 당시 정세현 대표장님께서는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허락했으며 관례대로 모든 재정 및 운영 관리를 사무총장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월급 인상은 대표장님의 일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 얘기 또 다른 얘기입니다. 사무총장뿐 아니라 전 직원의 월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역시 결코 부당치 않은 것은 한기총이 과거 너무도 힘든 상황을 지나올 당시 직원들이 월급 인상이 전혀 없이 이를 버텨줬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버텨주지 않았으면 이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전혀 월급이 인상되지 않다가 2023년에야 7%를 인상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원래 한기총은 1년에 직원 상여금을 400% 주게 되어 있습니다. 400% 이게 사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상여금을 400%가 아니라 40% 준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직원들 기본급을 8% 전 직원 8%를 올려주게 되었습니다. 고경환 대표장이 임기였던 올해 3월에 월급을 인상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기총 그간 다른 직원과 달리 사무총장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5년 1월 8일 정세영 목사님이 1월 말까지 이제 임기를 하셨죠. 정세영 대표회장 임기 당시 총무국장에게 기본급 인상 없는 4대 보험 가입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2024년 10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저기 뭐야 그 1월 달에 지시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건 1월 달에 지시했고 그러나 그 적용은 3월 달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사무총장 월급이 2025년 2월부터 받지 못했기에 3월 달에 그 보험 문제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2월 달부터 저는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고교환 목사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약간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기총 재정은 사무총장 취임은 단 한 번도 온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적자 운영이었고 늘 두들렸습니다. 정세영 대표장님은 늘 한기총의 인건비와 월세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를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 늘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실제 한기총의 재정 파탄으로 경매에 넘어갈 뻔했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너무도 미안하게도 직원들 월급은 제때 주지 못했던 적이 더 많았고 제 월급은 수개월 밀리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가족을 건사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해
때로는 제 사비를 털어 직원들 월급을 맞춰주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런 중에 사무총장은 한기총 운영을 위해 회원들에게 한기총 후원금을 늘상 부탁에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그 회원들, 교단 총회장들, 단체 총회장들, 총회 대의원들에게 심심한 참 뭐랄까요, 그 사과를 드립니다. 저한테 너무 좀 쪼들렸을 거예요. 운영비뿐 아니라 행사비 등 연간 수억 원 이상이 필요한 한기총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기총 회비가 있지만 한기총 회비 모두가 다 거친다는 전제하에서 실제 운영비의 약 50% 정도 충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뛰어다니면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당시에는 한기총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전국을 안 간 곳이 없고 무릎만 안 꿇었지 만나는 분들에게 거의 빌다시피 돈을 요청하고 마련해야 했습니다. 후원을 얻는 방식에는 개별 차이가 있지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한기총을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얻은 후원금 중 단 1원도 제가 취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한기총의 운영비로 활용됐고 그것이 바로 현재 한기총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고 직원들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정세영 대표회장님께서는 정말 자기 재산을 헌신하셔서 한기총을 운영했습니다. 회원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한기총이 돈이 결코 많아서 현재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경환 대표회장님께서 하시는 개혁도 이런 치열한 시간이 없었다면 결코 시도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가요? 변목사님 또는 이미 수년이 지난 일로 당시 이것이 한기총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모든 회원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AR을 운운하며 이를 다시 꺼내 저를 죽이는데 사용하나요? 한기총 회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한기총이 험난했던 지난날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한기총을 지켜내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 몸을 불살랐던 것을 혹시 믿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기총을 얼마나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 당시에 제가 진정 잘못한 것이라면 제게 차라리 돌을 던지십시오. 맞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기총 운영과 개혁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고경환 대표장님께서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저 역시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당장 오늘 내일을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닌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기총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고경환 대표회장님의 결단을 지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 과정에서 불이한 희생이나 정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불법이 지배하는 개혁은 결코 그 결과가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올해 한기총에서는 사무총장과 회계 면직이라는 매우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어떠한 설명도 무엇보다 당사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을 몰아 단두대에 목을 치는 형태였습니다. 회개했던 박지중 목사는 심지어 임원에 단 한 번도 출석지 않았다는 거짓 증언으로 면직되었다가 다음 임원회에서 당사자의 강력한 항의로 복귀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 소명할 시간도 없이 공연한 대표회장의 말 한마디에 면직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면직의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직원인 사무총장에게 대표인 고경환 목사님은 어떠한 사유도 고지하지 않았고 그냥 말 한마디로 해고했습니다. 사무총장님 월급 몇 개월 밀려 있어요? 8개월 밀려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면직입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제가 올해 69세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경우 처음 겪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얘기하면 좀 흥분해지니까 좀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입니까? 한편에서는 사무총장을 직원이 아닌 종교인이라 하는데 사단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직원이 아닙니까? 심지어 고경환 목사님 스스로도 사무총장을 상근 직원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한기총 임원회는 올해 들어 결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임원회가 안건을 다루고 이를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회장이 아무도 수임하지 않은 안건을 스스로 들고 나와 이를 임원회의 결의를 강요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대표회장 본인이 임원회의 허락이나 위임 없이 특정 사안들을 변호사의 법적 해석을 받아오며 이를 강력한 변호사라며 임원회에서 무조건 받으라는 그러한 강요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해석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구미에 맞춰 해석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면직되던 임원회 당시 대표회장은 제게 공동회장과 사무총장 둘 중 하나를 내려놓도록 종용했습니다. 두 가지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석연치 않았지만 공동회장을 내려놨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에 사무총장에서 면직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도된 것이 아닙니까?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대표장님 본인은 이중직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고 대표장께서는 기존 감사를 낙마시키고 새롭게 임명한 감사에 대해서 그 감사는 고 대표장님 교회의 변호사이자 교단의 목사입니다. 단체 소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어떤 기관이든 오직 감사만이 그 기관을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감사라는 직책은 전혀 다른 곳에서 나와야지 한 교회나 한 임원이 맡는다는 것은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회장이 감사를 임명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조직이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조직까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법은 평등히 적용되고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기총에 이러한 것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탓이 큽니다. 그간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제가 생각했던 옳고 그름이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저는 한기총을 위해 아무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 일했고
그 안에 어떠한 사익도 비리도 없었습니다. 질서위가 최근에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문의 회의 방해와 경찰 출동 사태에 대해 해명하라고 저희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임원회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원회를 어떻게 방해합니까? 경찰은 제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한기총에서 불렀습니다. 왜 제게 해명을 요구합니까? 임원회는 안에서 아무런 잡음 없이 잘 끝났고 경찰은 자기들이 불러서 나를 꼼짝 못하게 아예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것을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는 겁니다. 고경환 대표장님의 개혁 추진은 적극 지지하지만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과 편법, 모순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기총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 한기총을 사랑한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정으로 한기총을 사랑하는 김정환 목사 저의 진심이 전해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문답을 한 두세 가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정진희 목사입니다. 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 AI를 구분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AI에서 나온 그 결과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의 지금 현재 심정은 이 사무총장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계속 그 AI로 생성돼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트집을 잡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노동위원회에 사무총장 부당 해고 및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분. 예. 변수구 목사와 관련된 예. 이야기가 한기총에서 나오던데. 누구요? 변수구 목사. 예. 그 변수구 목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대형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예. 여쭤봅니다. 그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변수 목사 자료는 있는데 이제 다른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그 당시가 가급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고문인데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2022년 11월 8일 발행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강제 경매 일시가 2002년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있다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참 크게 고민했었습니다. 저도 고민했었고 참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거를 물었길래 제가 이거를 보냈더니 날짜가 다르다고 징계를 했습니다. 2022년 11월 8일에 제가 이걸 보냈다고 했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부동산 강제 경매에 대한 법원 자료입니다. 법원 자료가 저희 당시 경매 제 21개에서 온 경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온 거예요. 요게 이제 꽤 두껍습니다. 여기 이제 있는데
이것이 와서 결국은 11월 8일 날 저희가 임원회를 해서 11월 8일 날 어떤 분한테 제가 그분의 성함을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진짜 경매에 넘어갔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와서 저희가 이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헌신은 하셨지만 바라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저기 대답의 요지가 전혀 잘못된 것 같아요. 질문은 변선수사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하고요. 왜 한기총 사무총장이 그만둘 때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됩니까? 예. 직전도 그렇고 그 직전도 그렇고 사무총장 그만둘 때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되는 거예요? 그 요지를 한기총에서 밝혀보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승호 목사님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기총의 정회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당시의 대표장, 총회장, 단체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한기총이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다음 질문. 부장님,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경매 때문에 변승호 목사한테 도와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경매 때문에 경매는 2022년이고요. 그 변승호 목사한테 만나서 돈 얘기하신 건 2023년이잖아요. 지금 시기상으로 안 맞아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우리 한기총 직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희한테 그 경매권에 대한 자금이 4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아닙니다. 1억 9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3억 9천이에요. 경매 제가 조회해봤어요. 경매 아니 이거는 여기 연합회관에서 저희한테 보낸 게 3억 9천이라고. 총 부채입니다. 그거. 어쨌건 거기서 보낸 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진실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3억 9천이 왔고 그 다음에 거기 그분이 도와주신 것은 그 당시 2억을 도와주시고 2억은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게 2022년 11월 14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1월 5일 날 경매 연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23년 1월 27일 날 약 한 달 좀 넘어서 재정위원회하고 여기 연합회관 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해서 도와달라고 싹싹 좀 요청을 좀 했습니다. 아직 2억을 못 냈으니까요. 그 다음에 2월 21일 날 경매 한 달을 연기받았습니다. 4월 13일 날 변승호 목사님이 한기총에 들렸었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경에 정세영 목사님께서 1억을 내셨고 기타 등등을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경매 때문에 만난 거 아니잖아요. 이미 경매는 1억 9천으로 해서 S 목사님께서 경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5일 날 연기됐고 잠깐만요. 매각기일 제1회 매각기일 2022년 11월 15일, 제2회 매각기일 2022년 12월 20일, 제3회 매각기일 2023년 2월 21일, 제4회 매각기일 2023년 3월 28일 이렇게 해서 계속 매각기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거 다른 걸로 참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그럼 정도는 되지 않는가 싶어요. 예, 그러면 이거 하나만 AI를 운운하며 잠깐만요. 질문해. 아까 본인 질문했으니까 예, 목사님 그러면 여기 허위 사실이 하나 있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영 목사님이 이 잠깐만 저 뒤에 질문하고 있으니까 저기 예. 중앙총회 전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자리에 상당히 유감스럽고 마음이 아프고요. 한기총을 사랑하는 저기 회원 교단 멤버로서 이런 기자회견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리고 김정환 사무총장님은
저희 교단 비대위 때부터 아주 온화한 정책을 해서 한기총을 잘 집중을 시키려고 저는 봐왔는데 들리는 말 중에는 우리 사무총장 재임 당시에 기아성 돈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사무총장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아성 돈 받은 문제 재판 관련해서 받으신 걸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개인이 착복하려고 하다가 이게 불통이 나서 다시 입금을 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 맞는지요? 엄기호 대표장님께서 2017년 8월에서 2019년 1월까지 대표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조사위원회 재정소위위원장을 해서 당시 3억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게 박땡땡 목사님 2억, 배땡땡 목사님 7천, 그 다음에 엄땡땡 목사님 쪽으로 3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하성에 규정된 게 3천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게 그때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해를 넘겼습니다. 2022년 3월 21일, 그러니까 3월 20일 날 엄진용 목사님을 만나자고 해서 그랬더니 그쪽에 3천이 있는데 3천을 갚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사무총장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1,000을 더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질서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1,000 주지 마시고 1,000을 더 보태서 5,000을 한기총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기총 3,000 주고 저한테 1,000 이렇게 주겠다는 건 전부 지우고 한기총으로 5,000을 주십시오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자고 해서 갔습니다. 했더니 이게 그 영수증입니다. 그날 받아서 10시경인가 받아서 11시경에 한기총에서 이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날이 2022년 3월 21일입니다. 같은 날 받아서 1시간 후에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예. 그러면 하셨으니까 그건 하십시다. 목사님 그 월급 셀프 인상 부분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요. 지난 2025년 1월 8일 정세영 대표장 임기 당시 총무국장에게 기본급 인상 없는 4대 보험 가입을 지시했다라고 정세영 목사님이 4대 보험 가입을 지시하셨다라고 쓰셨는데 이게 이전 해명과 달라요. 이전에는요 2024년 10월경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정세영 목사님께 제가 사실 확인하니까 그런 적 없다라고 했고, 2025년 1월에도 한 적이 없고, 정세영 목사님은 자기는 그 기본급 인상 없는 4대 보험 가입 이거 자기는 들은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 임원에 통과된 적도 없고 다 없다고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이거는 정세영 목사님이랑 이 내용이 맞다라고 정세영 목사님께 컨펌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송상환 목사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 10월달에 했는데 1월로 돼 있는데 1월에도 잠깐만 그런 적 10월달에 없었어요. 지시를 했는데 여운현 국장은 1월달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달에 그 지시를 받아서 접수를 했는데 나온 거는 3월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세영 목사님은 1월에도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정세영 목사님이 저한테 모든 권한을 전 관리에 의해서 저한테 위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정세영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말이 본인의 틀렸는데 말씀인 이렇게 쓰시면은 정세영 목사님 오해받지 않나요? 정세영 목사님하고 정세영 목사님한테 그렇게 지시받고 상의받고 목사님 주장이죠. 그 당시엔 저한테 모든 대표장들께서 이영훈 목사님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사무총장이 거의 전결 처리를 거의 다 한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례에 의해서 정세영 목사님께서 정상 운영하고 그럼 관례대로 운영을 맡길 테니 잘 해보라. 이게 다예요. 그런 얘기도 어떤 얘기도 정세영 목사님한테 위임을 한다거나 이 그 사대보험 가입하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십시오. 저기 정세영 목사님. 아니라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건 이제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상으로 오늘 그 기자회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